여러분, 양악 아픈 거 아시죠? 교정도 몇 년을 해야 되고 그거 어떻게 참아요? 심하지 않으면 양악 말고 미니 양악 하세요. 안녕하세요. 닥터 눈코익 성형외과 전문의 정현익입니다. 양악 수술은 위턱과 아래턱의 위치 관계가 맞지 않아서 교정만으로 교합을 맞추기 어려울 때 하는 수술이에요. 더불어 불리한 위턱 아래턱의 위치를 전후 상하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교합 문제뿐만 아니라 턱의 위치 이상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얼굴 형태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양악 수술은 성형 프로그램에서 많이 다뤄졌어요. 양악 수술의 드라마틱한 변화를 자주 다루어서 아주 큰 이슈가 되었죠. 그러면서 점차 양악 수술에 미용적인 측면만 부각이 되면서 유행처럼 번졌어요. 이 양악 수술이라는 큰 수술을 마치 안면 윤곽하듯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오로지 미용적인 목적만으로 양악 수술을 계획하신다면 그 대안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간단한 수술만으로도 생각보다 꽤 좋은 결과를 내거든요. 양악 고민하시는 분, 혹시 내가 미니 양악으로 교정될 수 있는 경우는 아닌지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다수 동양인들의 얼굴을 살펴보면 중안면을 이루는 앞볼, 팔자, 코 바닥 구조들이 안쪽으로 움푹 패이듯이 꺼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다 코도 낮은 편이죠. 그리고 이마, 코끝, 턱까지 평면적인 느낌으로 입체감이 다소 떨어지는 구조를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두상도 앞뒤로 길기보다는 좌우로 넓은 입체감이 없고 넙다대한 구조를 가진 분들이 많아요. 이런 경우 꺼진 중안면 때문에 상대적으로 입이 튀어나와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치과를 찾아가서 교정으로 치아를 밀어넣기도 하죠. 근데 결과가 썩 좋진 않아요. 치아의 문제가 아닌 분들도 많거든요. 그럼 이제 양악 수술을 하러 찾아다니세요. 하지만 교합의 기능적인 면으로 큰 불편을 겪는다거나 심한 안면 비대칭, 심한 주걱턱 같은 외모상에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면 양악 수술 좀 부담스럽죠. 수술 두려움, 회복 기간, 수술 비용, 교정 비용, 회복될 때까지 일상생활에 지장도 많이 생기고 만만치가 않아요. 이래저래 부담이 큰 양악 수술, 대안은 없는 걸까요? 교합에 문제가 없고 중안면이 특징적으로 꺼진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수술이 미니 양악이라는 수술이에요. 양악 수술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진짜 양악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진 않아요. 가짜 양악, 다시 말해서 치아 교합면을 이동시키지 않기 때문에 사실 양악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수술들을 조합해서 마치 양악한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내는 거예요. 양악 수술에서 기대하는 점이 우선 중안면을 돌출시키는 것이죠.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니 양악에서 코 수술, 귀족 수술, 고양이 수술, 지방이식, 악광대 보형물, 이런 수술들로 중안면을 충분히 돌출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래턱의 교정이죠. 사각턱, 턱 지방 흡입, 보형물 삽입, 이런 수술들로 비대칭도 보완하고 턱끝 위치도 좀 조정을 하죠. 이 중 메인은 역시 중안면에 대한 수술이에요. 말로만 설명드리면 감을 잡기가 좀 힘드실 텐데 각설하고 바로 수술 케이스를 살펴볼까요? 자, 우선 첫 번째 케이스예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 수술 전 모습을 보면은 얼굴이 좀 밋밋한 편이에요. 코도 많이 퍼졌죠. 입도 좀 튀어나와 보이는 느낌이 들죠. 콧대가 정면에서 보는 것과는 다르게 이렇게 상당히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콧대 쪽에도 자가주직으로 수술을 원하시고 충분한 높이를 만들게 되면은 향후에 변형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안전한 수술 결과를 위해서 콧대에도 늑연골을 사용을 했어요. 콧대와 코끝을 늑연골로 충분히 높였고요. 비순각을 형성하는 구조가 안쪽으로 이렇게 함몰되어 있는 느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수술 후에는 거의 평면적인 느낌까지 도달이 됐죠. 코끝에서 느껴지는 높이감이 실제로 술정과 대비했을 때 보이는 것보다 많이 높아진 상태라는 거예요. 바닥에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이분은 팔자도 많이 꺼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팔자에다가 귀족 수술을 같이 병행을 했어요. 근데 늑연골을 사용하게 되면은 귀족 수술을 할 때 그 부위에 늑연골로 조각을 해서 실리콘 대신에 자가주직으로 볼륨을 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팔자 주름도 많이 개선된 느낌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방이식을 병행을 해서 이마라든지 중안면 쪽에 볼륨을 채웠어요. 측면을 보시면은 45도보다 훨씬 더 달라진 느낌을 확인할 수 있어요. 술전에는 중안면 꺼짐, 코도 굉장히 낮고 심한 이런 굴곡 때문에 얼굴이 평면적이고 입체감도 없고요. 비순각도 90도보다 적은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 수술 후에는 거의 90도에 가까운 각도까지 개선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중안면 꺼짐, 이마 굴곡들 모두 다 채워지면서 술전 수술을 보시면 마치 양악 수술을 했다고 말씀을 드려도 속으실 거예요. 어떠세요? 양악 수술 없이 이런 결과를 낳는다는 거. 두 번째 케이스 보실게요.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중안부가 함몰된 오목형 형태예요. 중안면이 꺼지고 코도 낮아요. 살짝 퍼진 느낌도 들죠. 수술 후 모습을 보면은 콧대가 오똑하게 살았죠. 그리고 중안면의 볼륨감도 좀 만들어졌어요. 술전에 팔자의 깊은 느낌도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 입이 튀어나와 보이는 느낌도 좀 개선된 결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콧볼이 퍼진 느낌도 수술 후에 결과를 보시면 많이 개선된 느낌을 확인할 수 있죠. 45도 보시면 정면보다 훨씬 더 눈에 띄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죠. 중안면 꺼진 거, 볼륨이 채워졌어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콧대부터 코끝까지 늑연고를 활용을 해서 수술을 했고요. 늑연고를 사용하게 되면은 수술 후에 장기 경과가 지나도 흡수가 된다거나 모양이 크게 변하지 않거든요. 코끝도 튼튼한 지지구조를 만들어서 전방으로 충분히 뺐죠. 그러다 보니까는 술전에 퍼진 느낌, 입체감이 떨어지는 느낌, 비순각, 중안면 꺼짐 모두 다 수리에 개선된 느낌을 확인할 수 있어요. 측면 사진을 보면은 훨씬 더 눈에 띄는 변화가 생긴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마 라인과 비교해 보면은 이마 돌출도 상당히 있는 분인데, 술전에는 모자이크로 가려진 부분에 의해서 코 시작점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낮은 코예요. 하지만 늑연골은 우리가 겹쳐서 올리는 방식까지 활용을 하게 되면은 보형물로 높이기 어려운 높이까지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충분한 높이의 콧대 라인을 만들고 코끝도 전방으로 상당히 돌출시켰죠. 입술로부터 이렇게 후방으로 꺼진 비순각이 수를 보면 거의 수직으로 교정이 됐죠. 이 얘기는 코끝의 구조는 생각보다 엄청나게 전방으로 이동이 됐다. 이게 가능한 것은 늑연고를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꺼진 중안면으로 인해서 돌출돼 보이는 입은 미니 양악만으로도 이렇게 눈에 띄게 개선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교합상에 기능적으로 불편한 부분이 없으시다면 미니 양악 충분히 고려해 보실 만한 수술이에요. 어떻게 잘 보셨나요? 너무 무리해 가면서 수술하지 마세요. 과도하게 수술을 무조건 키운다고 해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도 생각보다 엄청난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상 성형외과 전문의 닥터눈코익 정현희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